자, 판의 경계를 세 가지로 구분한 기준은 결국 뭡니까? 이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으로 구분을 해준 거죠. 수렴, 발산, 보존. 기억부터 리을에 들어갈 지각 변동. 수렴형 경계에서는 지진, 화산 활동이 다 일어나죠.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지형으로는 해국, 스곡산맥, 호상열도. 발산형 경계에서는 열곡대.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타나요? 해령. 그 다음에 보존형 경계에서는 변환단층.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해령에서는 뭐가 만들어져요? 새로운 뭐가 만들어져? 발산형 경계니까. 해양 지각.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죠. 열곡대는 어디 있는 거예요? 발산형 경계니까? 대륙에 있으면 열곡대고, 바다 속에 들어있으면 해령이에요. 그러면 해령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잖아요. 열곡대에서는 뭐가 만들어질까? 대륙 지각이 만들어질까요? 해양 지각이 만들어질까요? 네, 해양 지각이에요. 여기도. 왜 그러냐면은 이 분출하는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예요. 결국에는 둘 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 열곡대도 갈라지거든요. 이렇게 갈라지면 여기로 나중에 뭐가 들어오겠니? 바닷물이 들어와요. 그럼 얘도 결국에 어떻게 돼요? 둘 다 바다 지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령이나 열곡대나 둘 다 새로운 해양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해양 지각, 판은 아니고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된다. 대륙 지각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자, 다음에 450번. 자, 판의 경계를 구분을 하고 판 경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지형. 자, 산 안드레아스 단층 같은 경우에는 변환 단층이죠. 변환 단층이니까 경계니까 보존형 경계죠. 그 다음에 일본 해구는 수렴형 경계고, 아프리카 열곡대 같은 경우에는 발산형 경계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음에 451. 자, 판의 이동 방향하고 판의 경계를 나타냈어요. 가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현재 발산이죠. 얘는 서로 어긋나는 보존, 그다음에 얘는 수렴형 경계, 이렇게 될 거예요. 서로 만나니까. 가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형성이 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이거 열곡대도 포함이 되는데 해양 지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대륙 지각이라고 하면 안 되는 기야. 알겠어요? 그다음에 발산형 경계는 여기서는 가니까 틀렸고, 맞는 거 고르는 거면 결국엔 1번만 맞게 되겠네요. 여기서는. 그죠? 열곡대라고 해서 대륙 지각이라고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452번. 수렴형 경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래요. 자, 두 판이 어긋나는 건 보존형이고, 히말라야 산맥은 수렴형 경계에서 발달한 스곡 산맥이다. 맞고요. 지진이 일어나죠. 틀렸고,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횡압력이 작용을 하니까 정단층이 아니라 주로 뭐가 발달해요? 역단층이 발달을 해요. 상반이 올라간.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거는 발산형이고요. 대양의 한가운데 해저 산맥이 발달을 한다는 맞는데, 이거는 무슨 경계예요? 중앙 해령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는 발산형 경계에 해당이 됩니다. 스곡 산맥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53. 판 경계에서 발달하는 지형을 특징에 따라 구분을 했대요. 아니오면 해구예요.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가? 아니오면 여기서는 뭐예요? 변환 단층이죠. 나머지 중에서 얘는 여기가 뭐예요? 해령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해구 같은 경우에는 역단층이 발달을 하는가? 해구는 역단층이 발달을 하는 게 아니고, 천발 지진만 발생을 하는 지역은 어디에 해당이 돼요? 변환단층하고, 그 다음에 주로 해령에서는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스곡 산맥에서는 보통 천발 중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요. 해구에서는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다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천발 지진만 발생을 하는가? 그러면은 예, 맞게 되겠죠. 해구 같은 경우에는 천발, 중발, 신발 지진이 다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B는 변환단층이 맞고 그 다음에 C는 해령이 맞으니까 3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수평이동 단층이 만들어지는 거고 해령에서는 무슨 단층이 만들어져요? 장력이 작용을 하니까 정단층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구에서는 역단층이 발생을 하겠죠. 횡압력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454 판 경계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자, 발산, 보존, 수렴, 충돌, 수령, 섭입이에요. 자, 화산 활동이 활발한가? 아니요. 그럼 화산 활동이 안 발생하는 건 여기서 누구냐면은 보존형 경계랑 충돌형 경계가 바로 화산 활동이 거의 없어요.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지역은 여기서는 수렴, 충돌이죠. 그 다음에 아니오가 여기서는 보존형 경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신발 지진이 발생을 하는가는 보통 어디에 해당이 돼요? 여기서 수렴 섭입해죠. 아니오면 여기는 발산형인 해령에 해당이 될 거예요. 네. 자, 판의 경계 종류를 각각 쓰시오. 지금 다 됐고 A, D에서 발달하는 지형을 하나만 써라. 자, 수렴 섭입대에서는 뭐가 발생을 합니까? 해구. 그 다음에는 발산형에서는 해령. 그 다음에 수렴 충돌형에서는 습곡 산맥. 그 다음에 보존형에서는 변환 단층. 이렇게 되겠죠. 물론 수렴 섭입에 해구 말고도 뭐도 있어요? 호상열도, 습곡산맥도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수렴 충돌은 습곡산맥, 발산형 경계는 해령, 열곡대. 예. 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질문 있어요? 120페이지? 없어요? 자, 그러면 455. 자, 그림은 판의 경계와 판의 이동 방향을 나타냈어요. 자, A도 해령 양쪽으로 발산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해령 이렇게 발산을 해요. 그러니까 요 D 지역은 판이 서로 어긋나는 변환단층. 그 다음에 여기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해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섭입형이니까. 그래서 A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해령에서는. B에서 C로 갈수록 A에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집니다. 자, D에서는 그렇죠. 변환단층에서는 주로 천발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E는 해구는 오래된 해양지각이 소멸하는 경계에 해당이 되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맞습니다. 자, 다음에 456 보자. 그린 가는 판 1과 2의 경계를 그 다음에 나는 두 판의 이동 방향과 밀도를 나타내는데요. 판 2는 어디로 이동을 해요? 지금 남서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 남서쪽이면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판 1은 어디로 이동을 해요?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수렴을 하는 수렴 경계에 해당이 되는데 밀도가 누가 큽니까? 판 2가 크니까 얘가 밀도가 크니까 판 1 아래로 2가 어떻게 됩니까? 섭입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쪽에 이쪽 안으로 들어가니까 화산 활동은 주로 어디서 일어나야 돼요? 판 1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섭입이 당한 쪽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방향으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은 방향으로 모이죠. 그래서 화산 활동은 섭입 당한 판 쪽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1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돼요. 진원의 깊이는 두 판의 경계에서 어느 쪽으로 섭입 당한 판 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해구에서는 대륙 쪽으로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섭입 당한 판 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457 그림은 해양판 A와 B의 경계, 즉 해양판의 경계인데 주로 지진이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B가 A 쪽으로 섭입을 한 거예요. 섭입 당한 판이 누구예요? A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해구가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그러니까 밀고 들어간 이 당한 쪽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화산하고 지진이 주로 여기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도 서쪽으로 가고 B도 서쪽으로 가는데 수렴이 되려면은 B의 속도가 A보다 빨라야 더 어떻게 돼요? 예, 밀고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역은 3cm/연보다는 빨라야 되죠. 보존이 아니라 수렴형 경계죠. A, B의 경계에서는 예, 해구가 발달하는 거 맞고요. 판 B에는 A보다 밀도가 커야죠. 그죠? 그리고 예, 기역은 3보다 더 커야지 바로 수렴형 경계인 예, 해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해구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458. 그린 가는 어느 해령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 분포를, 진앙이 요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도 요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령하고 수직하게 이렇게 발달하는 걸 봐서 여기는 변환단층대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발산을 하니까 해양 지각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점점 많아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하고 B 사이에는 해령이 존재를 하는 거는 맞고, A를 포함하는 판은 B를 포함하는 판보다 이동 속력이 더 작다. 지금 같은 거리를 갔었을 때, 같은 거리, A하고 B에서 같은 거리를 갔었을 때 해양 지각의 연령이 누가 더 많아요? A가 더 많죠. 그러면은 지각의 연령이 어린 쪽이 어떻게 됩니까? 더 판의 이동 속도가 빠른 거죠. 같은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적을수록 더 빠른 거니까, 그러니까 A를 포함하는 판이 B보다 속력이 작다도 맞고요. 예, O에서는 화산활동이 해령 중앙부에서는 당연히 일어납니다. 변환단층대에서 안 일어나는 거고. 자, 그림은 판의 경계에서 발달하는 세 지형을 질문 카드를 사용을 해서 분류를 해주는데, 아이슬란드 열곡대, 산안드레아스 단층, 일본 열도. 아니요, 아니요, 예, 이렇게 됐는데, 질문 카드 1에 적합한 질문을 제시를 하고, 질문에 따라 A, B, C에 해당하는 지형을 쓰세요 했어요. 이거는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수렴형 경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면은 아니요 라고 하면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산안드레아스 단층, 변환 단층은 화산 활동이 안 일어나니까 일어나야 되고, 예 하고 아니요로 하려면 하나는 발산형 경계고 하나는 수렴형 경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신발 지진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면은 예 라고 하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열도. 그 다음에 아니오면 여기가 열곡대. 네,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죠? 네. 이렇게 구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질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 저 정도로 예, 답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뒤에 460번. 해령 부근에서 판의 이동 방향을 나타냈대요. 여기서 나타나는 판의 경계는 뭐예요? 해령에 해당하는 발산형 경계와 여기 C에 해당하는 보존형 경계.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겠고, 지진은 활발하지만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지점은 여기서 어디입니까? C. 그죠? 변환단층에서는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1번. 판의 경계와 이동 방향을 나타냈대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뭐에 해당이 됩니까? 해령이죠. 그래서 기억은 A는 발산형 경계. 그 다음에 B는 해령과 해령 사이에 수직으로 예, 발달을 하는 바로 보존형 경계. 그래서 여기는 해령, 변환단층, 그 다음에 여기는 수렴형 경계에 해당이 되는 해구.
지각 변동은 천발 지진, 화산 활동, 보존형 경계는 주로 천발 지진. 예.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62번. 자, 그림은 해령 부근의 판의 경계를 모식적으로 나타냈고, 자, 보면은 여기서 변환단층이 나타날 수 있는 지역은 바로 판의 이동 방향이 서로 어긋나는 요 B 지역에서 뭐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변환단층이 나타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고 했으니까 A는 판의 경계는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판의 경계가 아니진 않아요. 그러니까 판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판의 경계는 아닌 거죠. 그쵸? 그래서 옳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판의 경계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판의 경계에 해당하는 거는 여기 요 세 군데가 판의 경계에 해당이 됩니다. 판과 판이 만나도 뭔가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니까 B에서는 화산 활동과 천발 지진이 발생한다. 화산 활동은 없어요. 네. 네, 옳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는 판이 충돌해서 소멸하는 곳이 변환단층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C에서는 정단층이 우세하게 발생을 한다. 그죠? 장력이니까 정단층 우세가 맞고요. A하고 D는 서로 다른 판인 것도 맞고, C에서 D로 갈수록 해령에서 멀어지니까 해양지각의 나이가 많아지는 거 맞죠? 따라서 틀린 거는 2번하고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3. 그린 가와나는 안데스 산맥하고 히말라야 산맥 주변의 판 경계의 모습을 나타냈다.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에는 해양판, 대륙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습곡산맥이고요. 얘는 서비평에서 만들어지는 습곡산맥인 거고,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은 대륙판이 서로 충돌형에서 만들어지는 습곡산맥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가는 안데스 산맥과 같은 습곡산맥 맞고, 현재 판의 이동이 유지된다면 계속해서 양쪽으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판의 높이가 높아질 것이다. 맞아요. 점점 높아져요. 화산 활동은 서비병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신발 지진은 주로 가에서 자주 발생을 해요. 충돌형에서는 주로 천발에서 중발 지진이 주로 발생을 합니다. 가와나 모두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서 발생을 하게 되니까 5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464번. 가부터 다는 서로 다른 지역의 수렴형 경계를 나타낸 모식도래요. 자, 해양판, 대륙판이에요. 가부터 다에서 발생하는 지역. 자, 해양판이 충돌할 때는요, 보통 해구하고 호상, 열도가 주로 발생을 하고요. 자, 이 나 같은 경우에는 해구하고 습곡산맥이 주로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에는 습곡산맥이 주로 발생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65. 그린 가와 나는 서로 다른 판 경계를 나타낼게요. 가 같은 경우에는 해구고요. 나는 해령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해양판의 밀도가 대륙판보다 큰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밀도가 큰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소멸되고요. 나에서는 발산형 경계인 거 맞고, 나에서 판의 경계에 가까울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더 적죠. 해령에서 새로운 해양판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에 466. 그린 가부터 다는 서로 다른 판의 경계인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수렴형 경계에 해당이 돼요. 가에서는 주로 역단층이 아니라 장력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장력에 의해서 정단층이 주로 발생을 해주게 되고요. 가부터 나에서는 화산 활동은 변환단층에서는 없습니다. 자, 신발 지진은 맞아요. 서비병 경계인 해구에서만 발생을 해주게 되고요. 다에서는 오래된 해양 지각이 소멸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 맞게 되겠죠. 다음에 467. 그림은 판의 경계를 나타냈어요. 자,
A는 지금 해양판하고 대륙판이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해구 옆에서 발달한 화산섬이 쭉 나열이 되어 있으면 저기는 이제 호상 열도가 발달을 하게 될 텐데, 습곡산맥이 만들어진다는, 틀렸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B에서는 해령하고 해령 사이에서 발달하는 변환단층, 판과판이 어긋난다. 맞아요. 해령에서는 화산활동이 활발한 거 맞고요. D는 오래된 해양 지각이 소멸되는 해구에 해당이 되니까 옳지 않은 거는 1번하고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468번. 태평양과 대서양의 판 운동을 모식적으로 나타냈습니다. 태평양에서는 이렇게 해령과 해구가 존재를 하고, 대서양에서는 이렇게 중앙 해령만 존재를 해요. 자, 심해 퇴적물의 두께는, 즉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저 지각의 나이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해저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지니까 A 지점이 B 지점보다 두꺼워야 돼요. C를 포함한 C를 포함하는 판은 남아메리카 판보다 밀도가 크니까 섭입됐겠죠. 대서양 연안보다는 태평양 연안에서 지진이 당연히 해구가 있기 때문에 자주 발생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469번은 2번이고요. 그 다음에 470번은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이 돼요? A하고, 그 다음에는 C하고, E하고 요 세 지역이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71번은 3번, 5번이고요. 그 다음에 472번. 그림과 같은 지역은 지금 어디예요? 대륙판이 쪼개지고 있는 열곡대에 해당이 되죠. 열곡대는 발산형 경계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바로 대표적인 이런 육지에 있는 발산형 경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예요? A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에요. 질문 있어요?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473. 전 세계 주요 판의 경계를 나타냈대요. 자, A에서는 자, 판을 따라 화산이 없어요. 여기는 충돌형 경계이기 때문에 화산 분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고 1번은. 그 다음에 B에서는 해구랑 나란하게 호상 열도가 생성이 돼서 그게 바로 일본이죠. 그 다음에 C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가 산안드레아스 단층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D는 대륙판이 생성되는 경계가 아니라 해양판이 소멸되는 해구에 해당이 되니까 틀린 것은 1번하고 4번이 틀리게 됐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74. A 경계 부근과 D 경계 부근에서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지형을 쓰고, 자, 여기서 A 경계는 뭐에 해당이 됩니까? 충돌형 경계에 해당이 되니까 A 경계 부근에서는 습곡산맥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D 경계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도 수렴형 경계이긴 한데 여기는 섭입형 경계라서 공통적으로는 안데스 산맥, 저기는 알프스 히말라야 산맥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두 개 공통적으로는 습곡 산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대신에 충돌형 경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화산 활동이 없어요. 거의 없고, 대신에 이 섭입형 습곡 산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화산 활동이 있게 되겠죠. 요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그 다음에 475. 판의 이동 방향을 고려할 때 대서양의 면적은 어떻게 된다? 점점 넓어집니다. 점점 넓어진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그렇게 판단한 까닭은 대서양에는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대서양에는 해구가 존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성된 판이 소멸되지가 않고 그냥 계속 벌어지기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넓어질 거다. 그 다음에 76. 그림은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판의 이동 방향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가 열곡대죠. 동아프리카 열곡대 벌어지고 있는 A와 B 사이에 있는 바다는 점점 벌어지게 되겠죠. 지금 양쪽으로 벌어지는 발산의 경계니까 A와 B 사이에서는 해구가 발달할 수가 없죠. 해구는 수렴형 경계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C에서는 정단층이 우세하고 열곡대가 발달할 것이다. 그죠? 양쪽으로 잡아 끄는 뭐가 작용을 하니까 장력이 작용을 하게 되니까 C에서는 신발 지진은 없어요. 해령, 열곡대 같은 경우에는 천발 지진이 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77 그림은 북아프리카 대륙의 서쪽에 분포하는 대표적으로 뭘 나타냈어요? 산 안드레아스 단층대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해령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져야 되는 거니까 A가 B보다 많다. 맞고 C 변환 단층에서는 천발 지진이 자주 발생을 한다도 맞아요. 그 다음에 후안 대푹 무슨 판? 이름이? 후안 대푸카판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여기가 보면은 여기에 속하는 거니까 해령에서 나오는 거니까 해양판에 해당이 되겠고요. 샌프란시스코하고 로스앤젤레스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두 도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가까워지겠죠, 결국에.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맞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78번 그림은 뉴질랜드 부근의 판의 경계와 화산 분포를 나타냈대요. 자, 보면은 지금 오른쪽에 수렴형 경계인 해구가 존재를 해요. 그러면은 얘가 일로 먹고 들어간 거니까 결국에는 태평양 판의 밀도가 누구보다 더 큽니까? 오스트레일리아 판의 밀도보다 커야 이렇게 수렴형 경계인 해구가 만들어질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A를 경계로 진원의 깊이는 당연히 섭입당한 판 쪽이 더 깊어요. 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 판 쪽으로 가야지 더 깊어지고, B는 변환 단층이기 때문에 화산 활동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479 그림은 알래스카 부근의 두 판 가와 나 경계와 화산의 분포를 나타냈는데, 이게 판의 경계고 판의 경계를 따라 나란하게 화산과 화산섬들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호상 열도라고 봐야지 맞는 거고, 여기 B는 뭐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해구에 해당이 될 거예요. 따라서 A에서 형성된 지형은 호상 열도고 판의 경계의 B는 해구입니다. 판 가에서 A의 지형이 형성된 까닭을 가와 나의 밀도를 비교해서 서술을 하시오. 결국에 누구의 밀도가 큰 겁니까? 나의 밀도가 가의 밀도보다는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가 판 아래로 섭입하며 어디에서? 마찰대에서 마그마가 생성이 돼서 발생한 화산섬. 네, 이게 바로 호상 열도에 해당이 됩니다. 오케이? 해구랑 나란하게 발달해요. 그다음에 480 우리나라 주변에 판의 운동을 나타냈어요. 자, 판의 밀도는 당연히 태평양판 유라시아보다는 크고요. 일본 열도는 해구를, 이게 일본 열도가 대표적인 호상 열도에 해당이 되는데, 호상 열도는요 해구를 가로지르는 게 아니라 해구하고 나란하게 생성이 돼요. 나란하게.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81 우리나라 주변에 분포하는 판 A부터 C의 운동으로 인해 발생한 지진의 진앙 분포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B, C, A는 유라시아판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판이고, C는 필리핀판이에요. 그래서 여기 경계가 요렇게 되는 거고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B가 A 아래로 섭입됐고요. B가 C 아래로 섭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큰 거는 B의 밀도가 A보다 크고 B의 밀도가 C보다 크기 때문에 두 개의 해구가 생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 B, C 모두 해양판인 거는 틀렸고요. A는 유라시아판, B는 태평양판, C는 필리핀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의 밀도는 A가 C보다 당연히 작죠. A는 대륙판이고 C는 해양판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치면은 B, C, A 이렇게 밀도가 결정이 돼야지 맞고요. 일본 열도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거 맞습니다. 섭입 당한 판 쪽으로 갈수록 깊어지니까 A와 B의 경계, A와 C의 경계에서는 수렴형 경계고 B하고 C도 뭐예요? 수렴형 경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82 그림은 인도양 어느 지역의 판의 경계와 진앙의 분포를 나타냈어요.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주로 천발진이 쭉 나란하게 발생을 한 거 봐서 얘는 해명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C는 이쪽으로 들어갈수록 지금 천발, 중발, 신발이 다 발생을 하는 걸로 봐서 얘는 해구 지역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 지역은 판의 중앙에 해당이 되든 여기서부터 해령에서부터 쭉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간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A는 해령이니까 멘틀 대류의 하강부가 아니라 상승부여야 되겠죠. A에서 B로 갈수록 그쵸 해저 지각의 나이도 늘어나고요. 심해 퇴적물의 두께도 두꺼워지는 게 맞습니다. 이유판 판의 밀도 차는 A가 C보다 더 크다. 그렇죠. 해령은 둘 다 해양판. 여기는 해양판하고 대륙판이니까 C가 큰 거죠. 그렇죠. A가 C보다 큰 게 아니라 C가 A보다 큰 거지. 그 다음에 디귿판 아래로 니은판이 섭입을 하죠. 여기는 무슨 판이에요? 대륙판, 얘는 해양판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밀도가 큰 게 작은 판 아래로 섭입을 해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니은, 리을. 자, 그 다음에 483 우리나라와 일본 주변에 발생한 지진의 진원 분포를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섭입판의 마찰대를 따라서 이렇게 지진이 발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그러면 일본판은 수렴형 경계 부근에 위치를 한다. 맞고 우리나라의 동해에 있는 해구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의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일본이 포함된 판은 인접한 판에 비해서 밀도가 일본이 포함된 판은 대륙판이에요? 해양판이에요? 일본이 해구 왼쪽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대륙판이에요. 일본은 해양판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해구가 일본 대륙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이 해양판이고 일본은 해양판 자체는 아닙니다. 밀도가 큰 게 아니라 작다예요. 작다. 예. 그래서 1번이 맞게 됩니다. 질문 있어요? 없어요? 자, 최고 수준 도전 기출을 봅시다. 484. 그림은 기권의 높이에 따른 기온하고 기압 분포를 나타내는데 기압은 점점 낮아져요. 왜? 대기가 희박해지니까. 그 다음에 온도는 이렇게 해서 층상 구조가 나타나는데 기압 분포는 중력하고 관계가 있다. 예, 맞아요. 왜냐하면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대기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그래서 맞고요. 높이가 높아질수록 대기의 양은 일정하게 감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급격하게 감소해버리죠. 결국에는 기압이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그죠? A층과 B층을 구분하는 높이는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낮아집니다. 즉, 이게요. 저위도가 대륙권이
더 두꺼워요. 예, 저위도가 대륙권이 더 두꺼운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저위도는 뭐가 높아요? 기온이 높아요. 그럼 기온이 높다 보니까 온도가 높아서 이 대륙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팽창을 해버리는 거예요. 부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성층권까지 높이가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위도로 가면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니까 상대적으로 대륙권이 줄어들게 될 거고 낮아지게 된다는 맞는 거고요. BC에는 대류 현상은 일어나지는 않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고 그 다음에 485 가부터 다는 금성, 지구, 화성의 연직 기온 분포를 각각 나타냈는데 지구만 이렇게 층상 구조가 나타나고요. 금성은 어떻게 돼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확 낮아지고 그 다음에는 거의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화성 같은 경우에는 기온이 대단히 낮죠. 금성은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금성의 표면 온도가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강한 온실 효과 때문에 그래요. 이산화탄소의 대기가 워낙 95기압 정도로 두껍게 있기 때문에 강한 온실 효과 때문에 저렇게 표층 온도가 높은 거예요. A층은 지표 복사 에너지의 영향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지표에서 방출되는 높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B층은 안정한 층, 맞죠?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죠. 금성이나 화성보다 지구의 기권 성층 구조가 복잡한 까닭은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C가 아니라 B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86. 기권과 직권의 성층 구조를 모식적으로 나타냈대요. 지각, 멘틀, 여기는 외핵, 내핵. 그 다음에 여기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렇게 나타났어요. 대류가 일어나는 층은 어디서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고 외핵에서도 대류가 일어나게 되죠. 이거는 특이하다. 내핵은 고체이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틀렸고, 육상 생물에 출현하고 B의 높이에 따른 온도 분포는 모두 그렇죠. 오존층이죠. 오존층의 자외선을 차단시켜 줬기 때문에 D와 E의 주요 성분은 그쵸. 주로 외핵하고 내핵은 철하고 니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 구성 성분이 같은 거는 맞고요. 가와 나는 모두 온도 분포에 따라 구분한 성층 구조가 아니죠. 여기는 물질의 상태하고 밀도에 따라서 구분한 성층 분포고, 온도는 어디에요? 기권하고 수권만 온도에 따른 성층 분포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487. 그림은 지구 탄생 이후 현재까지 지구 환경 변화를 모식적으로 나타냈고요. A하고 B는 각각 자기권하고 오존층의 하나인데 우주선하고 자외선, 자외선이 차단되는 B 같은 경우가 오존층이죠. 그 다음에 우주선이라고 하는 건 우주 방사선이 차단되는 거는 바로 뭐예요? 자기권에 해당이 돼요. A는 지구의 자기권 맞고, A는 B보다 더 먼저 형성이 됐습니다. 자기권이 먼저 형성이 됐지 나중에 형성된 거 아니에요. 오존층이 훨씬 나중에 생성이 됐어요. B가 형성된 이후에 지구 시스템에 생물권이 나타났다. 생물권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물권이 어디로 확장이 된 거예요? 수권에서 직권까지로 확장이 된 거지 생물권이 나타난 건 아니에요. 수권에 이미 생물들이 살고 있기는 했어요. 그 다음에 488. 그린 가는 지구 시스템에서 물의 순환을, 나는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은 그러면은 지금 총 강수량이 284에다가 96이잖아요. 합쳐주면 얼마예요? 284에 96을 합쳐주면은 380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총 수증기가 들어가야 되는 건 380을 맞춰줘야 되니까 70이 아니라 얼마가 남아야 돼요? 60 이렇게 맞춰줘야 되고, 바다에서는 물의 유입량은 강수하고 육지와 하천수의 합이 유입량이고 유출량이 320이니까 둘은 같아요. 많다가 아니라. 석회동굴의 생성은 수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B가 맞고,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증발량과 강수량이 증가하는 현상은 수권과 직권 사이의 상호작용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489. 그림은 지구 시스템의 각 권역 사이에 일어나는 탄소 순환 과정과 각 권역에 존재하는 탄소의 질량 비율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보면은, 자, 수권에 해당이 되는 건, 석회, 광합성, 자, 생물권, 기권, 수권, 직권. 직권의 석회암의 형태로 제일 많고, 석회암이 만들어지는 거 여기서 얘가 D가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직권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그럼 광합성 과정에 일어나는 거는 직권하고, 아니, 생물권하고 뭐예요? 생물권하고 뭐에 의해서? 기권에 의해서,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그러면은, 석회암이 형성이 된 여기가 수권. 그 다음에 여기가 생물권. 여기가 기권. 이렇게 되겠네요. 광합성이 생물권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 근데 수권에서 생물권으로 광합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물 안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이용을 해서, 해조류. 그죠? 물 안에 사는 수생식물이 광합성을 한다는 소리예요. 수권은 여기서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B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틀렸고, 화석 연료의 연소 과정은 직권에서 기권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기억 과정이 아니죠. 탄소의 양이 가장 많은 건 직권의 석회암의 형태로 가장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디귿만 맞게 되고, 그림은 서로 다른 해양 A와 B에서 어떤 지형의 정상부에 발달한 열곡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해양 지각의 연령을 나타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거리까지 연령이 어디가 더? B하고 A하고 B가 더 적죠. 그럼 같은 거리를 가는데 시간이 더 적게 걸렸다는 소리니까 판의 이동 속도는 누가 더 빨라요? 판의 이동 속도는 B가 A보다 더 빠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A보다 B에서 더 느리다는 틀린 거죠. 그죠? 해양 A에서는 열곡 정상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심해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맞는 거고요. 열곡 정상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위치한 지점의 수심은 같은 거리에 위치한 지점의 수심은 해양 A가 B보다 더 깊다. 같은 거리에서 위치한 지점의 수심은 보면 연령이 어디가 더 많아요? A가 더 많죠. 그렇죠? 연령이 많을수록 수심도 어떻게 됩니까? 더 깊어요. 알겠어요? 얼마 안 된 지형보다는 더 오래된 지형이 수심이 더 깊습니다. 따라서 맞고요. 그 다음에 해양 A와 B 모두 발산형 경계가 존재를 해서 해령이 발달을 했겠죠. 따라서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맞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491. 자, 어느 지역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두 판 A, B의 경계 부분에서 섭입하는 판의 깊이인데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옆에서 보면 섭입하는 판의 깊이 여기는 20이야. 근데 얘는 섭입을 하는 판이 점점 요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판이 점점 깊어진다는 소리는 누가 들어간 거야? 섭입하는 판의 깊이. AP에서 경영 섭입하는 판의 깊이가 여기에서 20km, 30km, 40km니까 A가 지표로부터 점점 더
깊이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들어간 거야? A가 B 쪽으로 섭입을 한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나오면은 그림을 해석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A판이 B판보다 더 밀도가 큰 거죠, 결국에는. 그치? 판 A보다 B의 밀도가 더 크다가 틀렸고, 그러면은 여기서 해구가 생성이 될 거고, 이 B 쪽에서 화산하고 지진 활동이 B판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해구가 발달하는 것도 맞고, 화산 활동은 판 B에서 주로 발생을 해야지 맞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따라서 답은 2번이 맞아요. 그죠?